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역사 5번째 시간이고요. 조선의 변화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변화를 알아볼 텐데요. 조선은 16세기 말과 17세기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고 힘들고 슬픈 사건인데요. 16세기 말에는요, 임진왜란 1592년에 있었습니다. 1592년에요. 왜? 그러니까 일본에서 쳐들어온 거죠.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을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했고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17세기에는요. 병자호란 1636년이었는데요. 이 호라는 말은 북쪽에 있는 나라다라는 의미고요. 청나라, 즉 중국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조선이 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요. 원래는 유교 사상을 공부했던 유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게 아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공부하자라고 해서 실학을 공부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요, 중국의 청나라, 중국이죠. 중국에서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물건이냐면 나침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들어왔고요. 천리경, 지금으로 말하면 망원경입니다. 영어로는 텔레스코프가 되겠죠. 그리고 자명종, 스스로 울리는 시계죠. 이런 것들은 알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실학에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실학을 연구했는데, 실학을 연구한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정약용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게 거중기, 지금으로 치면은 건설 현장에 있는 크레인,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실학이 들어오고요. 외국 문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가운데 변화가 계속 일어나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막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조선 말기, 그러니까 조선의 끝부분에 있던 왕 중에 고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고종이라는 왕의 아버지가요, 누구였냐면 흥선, 대원군,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의 생각은요, 외국의 문물을 멀리하자, 외국의 문물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 세력을 배척한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배회 정책, 그러니까 멀리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요, 외국 문물이 들어왔을 때 막았어요. 이렇게 막은 것이 좋은 일이었는지 아니면 나쁜 일이었는지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요, 조선이란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계속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세력이 와서 한국, 조선을 먹는 것을 막았다, 이런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늦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조선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 보면 주권을 지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발전이 늦어졌다라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요, 진짜 왕 고종은요, 조선이라는 이름을요,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바꾸기 시작하죠.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혁을 조금씩 추진해 나갑니다. 추진해 나가는데, 이렇게 개혁을 계속해 나가는 도중에 벽에 부딪히는데,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힘이 센 나라가 되었고요. 그래서 일본이 결국에는 침략하게 됩니다. 1910년에 우리의 주권은 빼앗기게 되고요. 일본 침략기, 즉 일본 강점기,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1945년까지 35년 동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자, 일제강점기. 자, 여기 해석해보면요.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 큰 나라가 됐고요. 강점기. 강제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점령했다. 그래서 강제로 점령한 시기를 강점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이런 의미고요. 한국 국민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대한제국 국민들이 되겠죠. 대한제국의 국민들은 이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요, 1919년에 3월 1일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만세운동은요, 독립을 위한 운동이죠. 그래서 독립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일본이 떠나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일본 제국주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막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 위에도 독립운동을 많이 했는데요. 독립운동은 중국 상하이 또는 상해예요. 임시정부, 그러니까 진짜 정부는 아니지만 잠깐 거기에 정부, 대한민국, 대한제국 정부를 세워서요. 여기서 독립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안중근, 윤봉길, 그리고 군대, 독립군이 되겠죠.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한 일을 보면요.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 처단했다. 왜냐면 우리한테는 나쁜 사람이니까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제거했다라는 의미로 처단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살해당했다, 살인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윤봉길 의사는요. 여러 사람이 있는 일본의 높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는 단상에다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폭탄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형을 당했죠. 독립군은 일본 제국군과 열심히 싸웠고요. 주시경 선생님께서는 국어, 이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언어를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주시경 선생님은 한국어, 국어를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일본 제국주의에서는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식민지였고요. 이 식민지였던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 1945년 8월 15일에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태평양전쟁은 미국과 일본이 싸웠는데요. 미국이 승리하게 됐고 일본이 지게 됐죠. 그래서 일본은요 한국 땅을 떠나게 됐고요. 이날이 8월 15일입니다.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국은 광복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이 광복을 했다라고 해서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교재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41. 한국의 역사 5. 조선의 변화와 일제강점기. 1.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조선은 각각 일본과 중국의 침략을 받았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농토가 황폐화되는 등의 위기를 겪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위기를 맞이한 조선의 정치를 개혁하고 농업과 상공업을 발달시켜 백성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이 생겨났다.
이를 실학이라고 한다. 그동안 조선의 많은 유학자들은 실생활과 큰 상관이 없는 학문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대하던 일부 유학자들은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고 나라의 힘도 길러줄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문물을 교류하면서 필요한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기에 도입된 나침반, 천리경, 자명종 등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은 실학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실학자들은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변화를 주장했다. 특히 대표적인 실학자인 정약용은 농사짓는 땅은 농민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상공업 발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19세기 말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조선과 교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조선의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어느 나라와도 교류하지 않는 배회 정책을 실시하였고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 이러한 의지를 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한동안 서양 문물의 도입을 막고 조선의 주권을 지킬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늦게 서양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발전이 늦어지게 한 측면도 있었다. 2. 일제강점기에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개혁은 일본의 간섭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 한국을 점령한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 쌀과 자원을 빼앗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갔다. 심지어 일부 한국 여성들은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1919년 3.1 독립운동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독립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우리가 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려나갔다. 또한 일본의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사형당한 안중근 의사, 일본 고위 간부에게 폭탄을 던지고 순국한 윤봉길 의사 등이 있었고 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였다. 국내에서는 언론, 교육, 경제활동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특히 주시경은 일본의 핍박 속에서도 한국 고유의 문자인 한글 연구를 꾸준히 하여 민족의 정신을 지켜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계속된 독립운동은 한국이 독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잃었던 국권을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리하기 1.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조선 후기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백성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학문인 실학이 발달함. 조선은 서양의 어느 나라와도 교류하지 않는 배회 정책을 실시함. 2. 일제강점기에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대한제국은 1910년 일본의 국권을 빼앗김.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로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을 겪음.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남.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국권을 되찾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워짐.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16세기에서 17세기 전쟁으로 인해 조선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16세기 말에는 임진왜란,
일본에서 쳐들어왔다. 17세기에는 병자호란, 중국의 청나라에서 쳐들어왔다. 그래서 백성들의 실제 삶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 삶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고 해서 실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은 서양의 나라들과 교류하지 않고 배척하는 배회 정책을 실시하였다. 네, 맞죠? 누구였죠? 흥선대원군, 고종이라는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외국 세력을 배척하는 배회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나라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학문인 뭡니까? 여기에 있죠. 실학이죠. 실학이 등장하였다. 다음 중 일제강점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 맞고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중국의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만주 지역에서는 일본군에 맞서 독립군 군대가 활동을 했고요. 1919년 3월 1일에는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것은 1945년 8월 15일 그때 광복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1과 한국의 역사 5번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의 변화와 일제강점기인데 조선은 뭐 때문에 변화됐습니까? 전쟁, 2번의 전쟁 때문에 변화가 됐죠. 하나는 임진왜란은 일본이 쳐들어온 거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은 중국의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것 때문에 조선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 일제강점기는요,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시기 1910년부터 1945년이었고요. 1945년에 광복이 된 이유는 태평양 전쟁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이 중간에요. 1919년 3월 1일 3.1절 기억하십시오. 3.1절에 만세운동을 했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 42과 43과에서 한국의 인물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